네, 오늘 리뷰할 논문은 주제가 그냥 이 단어 하나예요. latent variable이라는 거예요. latent variable. latent variable 한국어로는 잠재 변수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변수가 있어요. 변수 variable이 있는데 이 변수가 숨어 있대요. 뭔가 잠재적으로 숨어 있대요. 숨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말로는 hidden variable이라고 해요. hidden variable. 그래서 hidden variable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hidden variable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hidden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에서 배워봤을 거예요. 바로 hidden layer입니다. hidden layer. 그래서 hidden layer가 어떤 거냐? 이렇게 input이 있고 hidden layer가 있고 output layer가 있다. 여기서 어떤 뭐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기서 어떤 categorical 뭐 분류를 해주거나 regression을 해주거나 이럴 때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hidden layer라고 부르죠. 그래서 hidden layer라고 부르고 그러면 우리도 latent variable도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떤 피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든 유닛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이미지든 음성 신호 처리든 음성 신호든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의 피처를 보여주잖아요. 중요한 특징들을 잡아주잖아요. latent variable도 그거로 생각하면 편하긴 한데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latent variable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차릴 거예요. 카페를 차릴 건데 이제 커피 가격을 정해야 돼요. 커피 가격을 여러분들이 정했어요. 만약에 정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1개월 운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커피 가격을 좀 내려봤어요. 내려봤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근데 좀 수익성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올려봤는데 그래도 더 잘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커피 가격이 사람 수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했던 논리가 이거예요. 커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사람 수, 방문객 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추가적인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한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커피 가격이 늘어나면 사람 수가 줄어든다는 여러분들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로 여러분들이 사람 수를 확인했을 때 얘가 커피 가격이랑 비례하진 않더라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제3의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아직 관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latent varia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어떤 상태가 있고 보여진 상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인과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latent variable의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tent variable이 머신러닝, 자율주행 뭐 이런 거에 과학습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다이나믹스를 푸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Learning Latent Dynamics for Planning.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대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플래닝이래요. 플래닝이라는 것은 경로를 계획하는 거예요. 경로 계획. 로봇이 어떤 동작에서 어떤 동작까지 가는데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인가. 우리 자동차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경로를 짜는 건데, 경로를 짜기 위해서 레이튼 다이맥스를 이용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전 논문 리뷰에서도 강조했던 건데,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Markov Decision Process, MDP라고도 부르는데 MDP라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State, Action, Reward 이게 있다고 했어요. State은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상태라는 거였어요. 상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거에서는 커피 가격 뭐 이런 게 상태가 되겠죠. 액션은 뭐예요? 이 스테이트들을 보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네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을 내리겠다, 올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액션을 취하면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커피 값이 바뀌죠. 그쵸? 그런 게 다 액션이에요. 액션은 스테이트를 바꿀 수 있어요. 스테이트의 상태의 값을 바꿀 수 있어요. 리워드는 뭐냐면 이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혹은 이 스테이트의 액션 취했을 때 이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사실 더 있어요. 포괄적으로 observation이라는 게 있어요. observation. 왜냐면 우리가 이 스테이트를 다이렉트하게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커피 가격은 당연히 가격이고 사람 수는 명수로 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가끔은 그런 이 스테이트가 우리가 관측을 할 때 이 스테이트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방문객 수를 세려고 해요. 카페 사람 방문객 수를. 그런데 그 수를 우리가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보고 거기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골라낸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observation이 영상이 되고 이 영상으로부터 명수를 추출해내는 거죠. 스테이트를. 그렇기 때문에 observation과 state의 관계는 observation이 존재하고 여기서 state를 이끌어낸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observation을 통해서 state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state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예 state를 모르겠고 observation으로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쉽게 말하는 드론 자율주행 같은 경우 observation,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정보만 가지고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 카메라만 가지고 이 자동차의 전체 상태를 파악할 수는 사실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바라는 것은 뭐냐? 픽셀 데이터, 즉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가 여러분들 observ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액션을 취해서 뭔가 풀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를 플래닝을 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배우냐? Latent Dynamics를 배운대요. 자, Dynamics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재 스테이트가 있어요. 액션을 취하죠. 액션을 취하면 이게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내요. X'이라고 할게요. 스테이트와 액션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새로운 스테이트가 나와요. 이거를 다이나믹스 혹은 트랜지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느냐?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지면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이 관계가 다이나믹스인데 우리가 스테이트를 몰라요. 스테이트를 모르는데 그래서 observation과 액션 가지고 스테이트 가는 거를 어떻게 latent dynamic 모델로 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문에서 말하는 latent는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풀길래 latent dynamics 픽셀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풀겠느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아래 강화학습 기반에서 푸는 문제들이 좀 주어져 있어요. 뭐 치타를 뛰게 한다던가 아니면 컷골 해가지고 균형 잡기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위치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타스크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치타 이런 거 볼게요. 치타의 여기 이 치타 로봇의 스테이트는 뭐냐면 관절 각도예요. 관절 각도인데 관절 각도를 우리가 모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observation은 이 이미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로부터 이 latent dynamics를 만들어서 이 치타의 어떤 거동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잠재 변수로 두고 그거를 풀어가지고 치타를 움직이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한번 볼게요. 역시나 problem setup 같은 경우는 work of decision process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 있죠. state, observation 있고 reward 있어요. action도 있네요. 그쵸? 볼게요. 그래서 transition function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tate와 action을 받아서 새로운 state로 가는 거. observation 같은 경우는 이거죠. 결국에는 스테이트가 observation으로 의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트가 결정되면 그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 observation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어, 다이나믹스를 학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설명드려서 쉽지 여기 스테이트 보면 관절 각도요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정한 스테이트지
실제로 이 관절 각도보다 더 중요한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무게중심의 위치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한 스테이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던 다이내믹스를 이렇게 잘 학습을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컨셉들만 이 스테이트로 뽑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피겨 2에 보시면 요런 recurrent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RNN 배울 때 RNN 아시는 분들은 어떤 히든 유닛이 여기서 돌고 있고 내가 여기 어떤 인풋을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사실 멀티 디시전 프로세스랑 거의 똑같아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여기서 액션에 의해서 어떤 상태가 바뀌고 내부 스테이트가 바뀌고 이 스테이트들이 observation,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한 RNN으로 풀면 사실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풋은 우리가 이 스타 로봇을 움직이는데 뭐 명령들이 있겠죠. 뭐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관절을 꺾어라 이런 명령들. 그리고 아웃풋은 뭐예요? 이미지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인풋에 우리가 넣어줬던 액션 그리고 아웃풋에 어떤 거? 현재 보이는 이미지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요 H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쵸? 물론 이상적인 경우에 풀릴 수 있어요. 풀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정해진 디터미니스틱한 미래만을 현재만 학습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물론 미래가 확정적일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인풋을 넣어줬을 때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여러 가지의 경우에 스테이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터미니스틱함과 스토캐스틱 모델을 합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은 그대로 RNN으로 둬요. 아까처럼.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멀티모달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모델을 함께 씁니다. 즉 확률 분포 모델을 같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recurrent state space 모델을 만듭니다. 즉 정확히 답이 결정되어 있는 state action pair 같은 경우에는 deterministic하게 넣고 그렇지 않고 좀 뭔가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stochastic term에 같이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함께 학습을 합니다. deterministic 모델이랑 stochastic 모델을 같이 학습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식 3번에 나와 있는데 좀 뭔가 좀 많이 복잡하죠. 그쵸? 보시면 여기 variational bound라는 얘기도 나오고 log likelihood 나오고 그쵸? 그리고 predicting observation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볼 거는 액션이 주어졌을 때 observation을 볼 거래요. 액션이 주어졌을 때 observation을 볼게요. simplicity를 위해서. 근데 보시면 probability distribution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액션을 넣었을 때 어떤 observation이 나올지를 알고 우리가 predict한 거랑 실제 나온 값이랑 차이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probability잖아요. 확률이에요. 확률은 그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maximize 얘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maximize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값을 maximize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스토캐스틱 모델을 쓰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거 풀다 보면 쭉 나오잖아요.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인과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스테이트가 나오죠. 그리고 어떤 스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observation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건 observation을 먼저 보고 여기서 스테이트를 추론하고 거기서부터 액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로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순서가 다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추락이 어려운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실제 계산이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복잡하거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variational bound 혹은 variational lower bound라는 개념을 써서 이 현재 내가 유도한 식보다 작은 어떤 식이 있는데
이 식들을 맥시마이즈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목적으로 하는 함수보다 낮은 식을 맥시마이즈 시키면 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쵸? 이거를 variational lower bound라고 부르고, 보통 variational lower bound에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complexity라고 적혀 있고 여기 reconstruction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어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로스 텀들로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reconstruction error랑 complexity error가 있어요. reconstruction error는 뭐냐? 어떤 state가 액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때 이 state가 나왔는데 이 state가 이렇게 observation, 화면, 즉 치타의 관절 등 어떤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state의 정보가 있을 때 그게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가 계속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그 reconstruction error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학습이죠. 이 학습이죠. 어떤 특정한 계속 반복성이 있느냐는 거죠. complexity 같은 경우는 뭐냐면 K-R divergence term이 들어가 있는데 K-R divergence term 같은 경우에는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비슷하냐 다르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complexity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복잡도를 사실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그냥 학습을 하면 되는데 이 학습 자체는 또 얘기하자면 엄청 길어요. variational loss에 대한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논문으로 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랑 스토캐스틱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얘네들을 만들면 있어서 우리가 항상 뭐 월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나 어떤 뭐 로봇이나 자유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스테이트를 우리가 골라주는 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직접 얘네들이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이나믹스를.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학습을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스테이트가 정확히 여기 관절 각도가 나오든 여기 각도가 나오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중요한 스테이트들을,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 이미지들이 항상 매우 높은 확률로 그 이미지가 다시 출력되도록 하는 중요한 어떤 스테이트들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뭐 쉽다고 할 수 있고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모델 피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tate action pair 혹은 observation이 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reconstruction 즉 observation reconstruction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하고 플랜을 하겠다.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플래닝을 외부의 플래닝을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멀티스텝 프리딕션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그냥 그거예요. latent dynamics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개의 모델로 나눴다. 그리고 여기서 variational inference를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latent dynamics라는 거는 우리가 dynamics의 state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생각하는 중요한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컴퓨터가 직접 학습하도록 하고 바로 우린 풀어준 결과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이 variational inference의 유도 과정도 다른 논문으로 통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